안녕하세요. 이연숙입니다. 예, 저는 4050 세대의 네. 모티베이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N 잡러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이 화면에 다 당길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보면 몸매가 완전 20대 초반에 아주 건강한 여성으로 보여요. 우리가 꼭 뭐 나이는 숫자라고 하는데 진짜 이분을 뵈면 나이는 이제 숫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연수 선생님은 이 몸도 정말로 건강하지만 정신도 건강하고 지덕체를 다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피트니스 대회 나가서 1등도 여러 번 하셨고 뭐 이런 이제 트로피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책도 내시고 소설책입니다. 저도 소설책 써보는 게 꿈인데 그리고 이제 지금 건국대학교에서 이런 교육학 석사 논문도 내시고 이거 외에도 지금 유튜브도 하시고 또 쿠팡 라이브 방송, 틱톡 뭐 이런 이제 피트니스 선수 또 독서 논술 강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 하기도 참 힘든데 많은 일을 하니까 돈도 많이 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제가 사전에 잠깐 얘기를 나누고 왔는데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예. 여성의 나이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요. 너무 젊어 보이셔서. 예, 저도 이제 곧 1, 2년 안에 반백살 딱 그래요. 접어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반백살이신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열정이 그냥 20대 같아요.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지금 하시는 일에 너무 애정도 많고 실제 체력도 완전 20대 같아요. 뭐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리 내가 마음이 있어도 체력에 대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체력도 진짜 뭐 20대 그 이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기 이 운동한 거 저는 사실 이게 이제 딱 보이니까 궁금한데 이런데 나가서 이렇게 수상까지 하려고 하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 운동을 꾸준히 해오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는요, 뭐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네. 정말 직업이 운동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신 분들, 우리는 전문 선수라고 하고요. 저처럼 따로 직업이 있으면서 취미생활로 꾸준히 운동을 하다가 대회를 나가는 예, 일반인 선수. 저는 이제 일반인 선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선수이기 때문에요. 전문 선수에 비해서 운동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겠죠. 근데 일을 또 하면서 생업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 보면 우리가 뭐 정신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 정신력도 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이제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건강하시니까 수많은 일들을 이제 해내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도 아주 그냥 훌륭하게. 이런 운동 말고 또 지금 하시는 운동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운동은 지금 현재로 말씀드리면 기본 운동이 있고 좀 제가 관심이 있어서 하는 특별한 운동이 있는데 기본 운동은 헬스하고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헬스는 하루에 50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도 하루에 1시간 반씩. 예, 그렇게 하면 벌써 2시간이 넘잖아요. 그 다음에 화목에는 저는 이제 크라브마가라고 해서 특별히 크라브마요? 크라브마가. 크라브마가. 예, 그래서 크라브마가는요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다 같이 배우는 일종의 생존 무술이에요. 그래서 무술이라기보다는 기술에 가까운 거고요. 우리가 보통 무술하면 예의를 지켜야 되고 어떤 규칙이 있잖아요. 크라브마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생존 기술이에요. 생존 무술이네, 맞아요. 네. 실전 생존 무술. 예, 실존 무술. 그래서 뭐 호신술하고도 또 달라요. 호신술은 이렇게 기술을 배우는데 이 크라브마가는 실제로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눈을 공격한다든지 남성분의 낭심을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초크, 이걸 목을 건다라는 표현인데요. 초크를 걸어도 어떤 식으로 딱 팔을 잡아야 되는지 손을 걸어야 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난이도가 달라져요. 이게 보면 포스가 옆에서 느껴지는 게 완전히 기가 딱 느껴집니다. 이 책이나 이런 거 쓴 거 교육학 또 자녀 독서 논술 이런 거만 보면 되게 여성 할 것 같은데 아주 반전이에요. 그런 무술도 하고 이런 근육 운동, 근력 운동, 피트니스 운동도 하고 하시는데 지금 이제 생업도 있으신데 이렇게 운동을 거의 매일 막 2-3시간씩 그렇게 굳이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게 크게 이유를 대면 2가지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사실 저 운동 안 좋아해요. 그래요? 예. 이것도 반전인데? 반전이죠. 예, 그래서 뭐 운동을 할래, 책을 읽을래, 전 책을 읽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네. 집 밖을 나가지 않고 계속 책만 보니까 그래요? 저희 부모님이 내쫓았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네. 네, 그 정도로 저는 그냥 가만히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일찍 하다 보니까 네. 출퇴근 시간에 시달리는 게 싫어서 어떻게 하면 이 출퇴근 시간을 잘 활용할까. 근데 다행히 저희 회사 지하에 검도 학원이 있었는데 새벽 네. 6시가 첫 번째 네.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가서 검도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씻고 출근 준비를 해서 딱 올라가면 시간도 절약하고 샤워도 집에서 안 해도 되고 딱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검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가 20대 검도도 있었어요? 초반. 뭐 검도, 태권도, 킥복싱, 요가, 플라잉 요가, 폴댄스, 네, 태권도. 저는 서울시 시범단이었어요.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을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딱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네. 결정적으로 운동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한 건 제가 2000년도에 2001, 2년쯤에 그러니까 약간 암이 생겼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거의 한 1년 동안 항암 치료 받고 머리도 다 빠지고 2차에 걸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래요? 그때 굉장히 이제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나이로는 30대 초반이었었는데 일찍 암이라는 예. 게 찾아왔네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차피 내 인생이 주어진 하나의 빈 상자이고 나의 삶이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는 한계가 있다면 이 상자 안에 내가 무엇을 담고 어떻게 그 상자를 내가 꽉 채울 것이냐. 물론 삶이라는 게 꼭 채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그 당시에는 나한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선물 상자 안에 뭔가를 넣고 싶었어요. 넣는 것 중에 하나가 규칙적인 생활, 건강. 예, 그래서 그때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운동을 한 게 지금 뭐 4, 5년? 그래요. 예. 보통 이렇게 운동하면 저도 이제 운동 좋아서 하지만 또 한 몇 개월 반짝하다가 또 이렇게 며칠 안 나가면 또 안 나가게 되고 그러는데 어찌 보면 그 30대 초반 네. 암이라는 게 나한테 찾아왔고 그게 이 건강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많은 그 깨달음을 준 것 같아요. 그 암이라는 게 어찌 보면 나한테 정말 병으로 찾아왔지만 어찌 보면 선물인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네. 사실 저도 아이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딸 아이 하나가 있는데 네. 제가 암이 걸려서 두 번째 이제 항암 치료할 때는 네. 이거까지가 안 되면 의사 선생님도 뭐 현재로는 방법이 없다. 혈액 속에서 암 수치는 계속 나오는데 어디에 딱 붙어야지 뭐 제거 수술을 하든 방사선 수술 그러니까 시술을 하는데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제 저는 원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어렸을 때부터 고민을 했었어요. 네, 선생님도 그런 타입이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은 해보는데 네. 저도 초등학생 때부터 항상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고 늘 이렇게 인생이라는 게 짧고 죽음은 항상 옆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딱 암이 걸리고 나니까 훨씬 더 뭐라 그럴까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딸까지 있으니까 우리 딸이 초경을 하면 누가 그 초경한 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우리 딸이 뭐 교복을 입으면 그 모습도 못 볼 수도 있고 특히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네. 막 이게 왜 소소한 이야기 막 나누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그런 얘기 하나 들어주지 못하고 얘한테 내가 남겨줄 게 뭘까 생각하니까 건강이 너무 중요하고 인생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운동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올해 55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운동을 멈췄지만 운동을 이제 한참 할 때는 체력이 20대 체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해도 지치지 않고 집중력도 유지되고 그래서 일의 성과도 굉장히 더 많이 만들어냈죠. 지금 좀 많이 힘드시고 그러신 분도 있다면 저는 먼저 몸을 만들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죠? 그 선생님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내가 정말 힘들 때 오히려 운동을 하면 그 정신적인 그런 힘듦도 극복하는 그런 경험. 예. 물론 있습니다. 저도 독서 논술 지도 강사로 지금 24년째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독서 논술 강사라는 직업이요. 네. 뭐 누가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어떤 커리큘럼을 짜주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린 왕자라는 그 대표적인 책 네. 하나를 학생들과 수업을 하기 위해서도 책을 한 15권을 읽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각 출판사마다 나온 어린 왕자는 사실은 다 읽어봐야 되고요. 번역도 다 비교를 해봐야 되고. 번역은 다 다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책의 구성이라든지 그림 이런 것도 다 비교를 해봐야 그렇군요. 되고. 그래서 제가 10,000시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루에 뭐 6시간씩 그죠? 10년. 예. 그런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잠을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그 책을 읽어야 되고 논평 다 읽어야 되고 어린 왕자 수업 하나를 위해서 생테치베리에 대한 비평도 다 읽어야 되고. 예. 그래서 그럴 때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뭐 누군가가 이렇게 지도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그걸 다 해야 되는 그 중압감. 네. 예. 그럴 때 운동을 딱 가서 운동을 해버리면 그런 모든 생각에서 풀러나는. 그죠. 저도 그런 경험 했어요. 예. 그 육체적 고통에만 오로지 집중을 하면서 다른 건 다 잃어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몸이 완전히 흔한 말로 이렇게 근육이 완전히 막 풀어질 정도로 운동을 하고 나면 다시 정신이 맑아지고 다시 재도전을 하게 되고, 예. 그런 경험이 참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또 주변에 제 많은 분들이 정말 내가 안 힘들 때 그 운동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좀 힘드신 분도 있으면 미친 듯이 한번 운동을 해보세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게 될 겁니다. 그 선생님 보면 이제 반백년을 거의 살아오고 있는데, 이제 이 정도 일었으면 좀 쉬면서 쉬엄쉬엄 해도 될 텐데, 자꾸 이제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요. 좀 하나씩 넣고 싶을 한데, 오히려 넣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씩 더 만들어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열심히 사는 이유가, 예, 분명히 있어요. 그래요? 예. 사실은 제 기본적인 욕구 자체가, 네. 우리가 이제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보면, 딱 욕구의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뭐 안정의 욕구, 그다음에 사랑과 소속의 욕구, 네. 인정의 욕구, 그다음에 성취의 욕구가 네. 있으면 가장 위의 욕구가 자기 자아 실현인데, 제가 이제 인생을 쭉 이렇게 살펴봤을 때 우리는 누구나 이제 언젠간 한 번은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게 되고, 그쵸. 그런 죽음 앞에서 뒤돌아 봤을 때 내가 성취해낸 게 뭐고,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이 세상에 발자취를 남겼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또 아이를 낳고 이러한 성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저는 제 개인적인 어떤 삶의 목표, 예, 비전을 이루고, 그러니까 저는 성공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많은 분들이 성공을 뭐 예를 들면 금액적으로 몇억 이상 벌었으면 성공이다, 아니면 명예적으로 어느 정도의 뭐 직위에 올랐으면 성공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오늘보다 좀 더 나은 사람, 그리고 오늘보다는 좀 더 세상에 보다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도전하고 변신하고, 예, 계속 마지막 제가 제 의식을 잃고 마지막 제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예, 도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이제 딜레마라고 하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나라 그 부모님, 특히 이제 어머니들이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헌신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주변을 봐도 애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심지어 취업할 때까지 오로지 애들한테 헌신해서 애 키우는 것만 집중하다가 본인 나이 이제 40, 50이 돼서 이제 뭔가 새로 도전하기에는 너무 이제 진이 빠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온 것을 이제 후회하기도 하는데, 아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물론 가족도 중요하고 내 남편, 내 애들도 중요하지만 내 성취도 중요하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하다. 저도 사실 그거에 공감하는데, 어떤 게 옳은지 그런지 모르지만 어때요? 어떻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여성분들, 아무래도 지금 남녀 평등이라고 해도 육아는 여성 부분이 훨씬 더 많고, 네. 또 이를 통해서 내 활동 범위 도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에 집중하게 되면. 근데 아이에 집중하다 보면 내 생활을, 내 성취를 못 이루고, 이걸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뭐 강동 송파 교육청이나 동부교육청 뭐 이런데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네. 중고등학교 학부모 강의를 자주 나가면 네. 주로 많은 이제 강의 주제로 진로를 많이 부탁하세요. 진로. 예, 네. 진로. 근데 이제 학부모들이 원하는 진로는 자기 아이들 진로죠. 예, 근데 이제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진로와 진학을 잘 구분 못 하시는 경우도 많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네. 과에 들어가는 게 진로의 한 방향일 뿐인데, 진로라는 건 인생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강의를 가면 부모님들 배신합니다. 그래요. 예, 배신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 진로 때문에 오셨지만 결국 제가 강의하는 주 대상은 학부모님이에요. 네. 예,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이 일단 호칭부터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라 불리는 거 저는 다 반대합니다. 본인 이름? 본인 이름. 예, 말씀하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핸드폰 꺼내서 자, 카메라 키라 그래요. 네. 자, 카메라 키면 대부분은 다 전방을 촬영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셀카 모드로 바꾸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찍으라고요. 왜? 그 화면 속에 있는 세상의 주인공은 나이기 때문에 그쵸. 자기 자신을 좀 찍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네. 아이를 낳아서 어느 특정 시점까지 아이한테 사랑과 예, 양육의 힘으로 키웠으면 그 다음은 아이 혼자 스스로 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네. 부모한테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냐? 자기 중심을 잡고 아이를 지켜봐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중심이 아이 쪽으로 쏠리고 지켜보는 힘이 없이 자꾸 아이 일에 간섭을 하면 아이도 쓰지 못하고 부모도 서지 못해요. 지켜본다는 게 어떤 뜻이죠? 지켜본다는 건요. 울타리를 쳐주되 네. 넓은 울타리를 쳐주는 거죠. 아이가 실패할 수 있게 기다려줘야 돼요. 일어설 수 있게 기다려주는 거고 네. 간섭하지 않는 거고 무엇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 특이한 게 뭐냐면 6개월 단위로 너무 빨리 바뀌어요. 내가 아무리 학교 다닐 때 네. 공부를 잘했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어도 본인 인생이에요. 네. 그 인생의 라인으로 본인의 아이를 재단을 하면서 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엄마 말이 맞아. 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통하지가 않아요. 그 아이가 맥락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삶의 굴곡은 그 아이가 경험하도록 그쵸. 기다려주고 지켜보는 거. 그래서 4050 세대는 어떤 면에서 인생을 정말로 새로 그쵸. 시작할 수 있는 이제 아이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한 발짝 떨어져서 보고 정말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이제 남은 인생을 무엇을 하고 어떻게 예, 가슴 설레며 살 것인가 예,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인데 뭐 50년 살아봤자 아직 절반이 남았어요. 근데 그 절반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결정될 것 같은데 맞아요. 아이한테 올인하고 올인까지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간섭하고 그 간섭의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자녀하고도 그런 금이 가게 되잖아요. 그게 커서도 그게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아이를 실패도 봐주고 다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라만 봐준다는 거, 또 큰 울타리를 쳐준다는 거. 그래야 이제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100% 공감합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좀 실패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겪은 아이는 나중에 이제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런 실수를, 그런 실패를, 그런 기다림이 이제 못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섭하고 빨리빨리 하라고 자꾸 테두리를 모아놓고 하는데 요즘 세상에서는 이 아이들이 우리 때보다 훨씬 더 똑똑해졌잖아요. 세상의 시를 뭐 인터넷이나 그런 걸 통해서 빠르게 흡수하다 보니 애들이 한 초등학교 한 6학년만 돼도 웬만한 부모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돼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간섭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더 많은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제 40대, 50대는 인생 인막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이는 이제 바라보고 내 삶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초등학교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아직 어리니까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까지 해주고 어느 정도부터 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울타리 넓게 치는 거. 어느 정도부터?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이 교육 심리학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12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년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4학년? 4학년. 예,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부터는요, 네. 우리가 뇌가 한 인생에서 3번 업그레이드가 돼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 2세까지가 네. 뇌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시기인데 네. 이때는 주로 감성의 뇌가 성장하기 때문에 많이 스킨 그죠? 네.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터치해주고 예, 그런 감성의 뇌를 발달시킬 때고 이제 12세 만 12세 때는 이제 정말로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뇌가 커지는 나이대예요. 그래서 요때 우리 부모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건 네. 우리 아이들이 겉으로는 초등학교 2, 3학년 때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생긴 모습이나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네. 그런데 머릿속은 벌써 논리적으로, 비판적으로, 그리고 추론적으로 따지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해요. 그래서 이럴 때 아이는 머릿속으로는 반대하지만 겉으로는 순만한 거. 예, 네, 그렇게 할게요 하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들과 아버님들이 빨리 눈치를 채시고 아이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그리고 제시를 해주고 존중을 해주고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훈련을 그때부터 서서히 시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뇌가 업그레이드 될 때가 바로 사춘기. 사춘기 몇 살 예, 정도? 우리 보통 그 북한군이 내려오는 걸 막아준다는 중학교 2학년 중2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중2, 중3 때 뇌가 네. 싹 한번 바뀌는데 이제 사춘기에 대한 오해 중에 대표적인 게 그때 이제 뇌가 바뀌고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때 시작돼서 20대 후반까지가 뇌가 바뀌어요. 그래요? 그래서 사춘기는 남성은 만 30세, 네. 여성은 만 26세까지가 굉장히 길네요. 네. 어. 이게 지금 최신 뇌 과학에서 사춘기라는 건 그때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녀가 4살 차이면 궁합도 안 본다는 이유는 4년 먼저 여성의 뇌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남성은 30대가 돼야지 뇌가 완성이 돼서 딱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자기 스스로도 내가 좀 변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난 이랬는데 지금 내 생각이 많이 변했어. 이제 그게 뇌가 완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4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요 시기에는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간섭한다기보다는 정말로 지켜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이 학업적 성취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이가 생각할 시간은 주지 않고 막 지적인 것만 막 밀어 넣어서 네. 소화시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험을 풀고 문제를 푸는 기술은 막 올라가는데 자기 감성과 정서를 인지하고 그걸 그 정서의 힘으로 추진력을 발휘하는 그 능력은 발휘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시기에 학부모들이 이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지켜봐줘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참 이제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은데 자꾸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 이제 애들은 그렇게 좀 약간 큰 울타리를 쳐서 네. 바라봐 주면 이제 내 시간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잖아요. 매달리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 50대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남들이 알아줘서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는 분들. 네. 그러니까 직장이나 직업을 가지고 60, 70이 돼도 할 수 있는 일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삶의 질이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직장인도 그렇고 전업주부 분들도 그렇고 뭐 내가 전문 분야,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분야의 전문 분야를 갖고 있는데 한 분야 정도는 뭐 한 1, 2년만 내가 열심히 하면 또 만들 수는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전업주부들 또 경력단절분들도 많은데 자식 교육에 예전에 100을 했다고 하면 한 50만 하고 50은 자신한테 투자를 하면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40, 50대 여성분들도 앞으로도 살아온 날보다 더 많은 날을 살아가야 되니까 뭔가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 있다고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자식한테 올인하지 마시고 본인의 삶도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